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드럽게. 네, 부드러운 두 남자의 영화 이야기 두리두런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영화는 내 사랑. 내 사랑 2입니다. 네, 내 사랑 2. 2인 이유는 지난주에 저희가 녹화를 했는데 파일이 날아가서 네,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제가 뭐였죠? 모디 마일러브. 모디 마이 러브. 주인공의 이름이 모디. 모드 로이스라는 캐나다 화가. 아, 그렇죠. 네, 캐나다 화가의 삶을 거의 그냥 영화에다 딱 빼다 박은 거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그냥 실화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는 영화. 여러 가지 뭘 느꼈어요.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죠. 제일 큰 느낌은 지금 시대였으면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잖아요. 남편인 에버렛이 우리 모디 주인공을 다루는 방식이 이건 뭐 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거의 무슨 뭐 주인이 노예를 다루는 그런 그렇지. 방식으로 다루죠. 그렇지. 네. 물론 이제 그런 방식이 차츰차츰 사랑으로 변하고. 사랑으로 변했다는 것은 에버렛이 모디한테 사랑으로 변했다는 거지? 그렇죠. 모디는 사실 처음부터 사랑으로 대했던 것 같고 에버렛을. 에버렛은 처음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다가 한참 지나서 거의 아마 모디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모디가 생을 마감하고 난 후에 이것이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랑이었구나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랑이었구나 깨달은 거죠. 이게 사랑이었구나. 어쨌든 그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계속 액션과 리액션이 서서히 변해갑니다. 모디는 초지일관, 에버렛을 향한 뭐 섬김, 봉사 이런 걸 놓치지 않죠. 근데 에버렛은 서서히 변해요. 처음에는 완전 노예처럼 부리다가 영화에 보시면 방파제 같은 데를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네, 이 얘기도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 두 번째 들으니까 집중 안 하게 되네. 그죠? 수레 같은 걸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디가 처음에는 뒤쪽에 앉아 있어요. 안 보이는 쪽에. 처음에 앉아 있지도 않지. 수레를 끌고 가면 모디는 뒤에서 우리 절뚝이 있는 발로 열심히 쫓아갑니다. 걸어가는구나. 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리 에버렛이 모디를 태워요. 자기가 안 보이는 저 반대쪽에 태우고 그냥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모디랑 에버렛이랑 마주보고 가요. 에버렛이 모디를 자기 마주보는 자리에 딱 앉히고 가는 거죠.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 그런 행동 변화가 좀 보이는 게 에버렛이 모디를 처음 데리고 올 때 우리 모디가 집으로 갔는데 에버렛이 나중에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트럭에 짐칸에 태우고 갑니다. 그러다가 조수석으로 와 있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에버렛이 모디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 라고. 에버렛이 근데 모디를 왜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정드는겨. 정이 들어서? 그렇죠. 살다 보면 지겨워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이 사람의 초지일관된 마음, 그런 걸 느낀 거 아닐까요? 모디의 마음을 느껴서? 그렇지. 모드 루이스의 마음을 느껴서? 그렇지. 나는 좀 나쁘게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계속 사랑을 해주잖아, 모디가. 근데 나는 좀 나쁘게 생각했어. 네거티브하게. 네. 돈을 벌어서.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돈이 되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 그림을 팔기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처음에 그러니까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기 전에도 에버렛이 모디를 향한 그런 마음이 좀 있다는 게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생선 배달을 다니면서 장부가 없이 우리 에버렛이 머릿속으로만 기억을 해서 이 집은 생선 3개 팔았으니까 내가 2개 값만 받았으니까 한 마리 값을 더 받아야 돼. 이렇게 암산을 하고 다니다가 하루는 모디가 따라갔죠? 따라가는데 장부 없이 이렇게 하고 있네? 라는 걸 보고 모디가 장부를 만들어주죠. 근데 자기가 그린 엽서 같은 거에다가 이제 각 거래처별, 그러니까 우리 손님별로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 결국엔 그 장부를 본 한 주인이, 한 손님이 나 이 엽서를 사겠다
해서 이제 그림의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림 엽서를 그리기까지 에버렛이 엄청 괄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는 걸 지켜보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과시나 이런 거보다 더 나빴던 것 같은데 나는 나쁠 수도 있는데 무시를 했지. 그리든가 말든가. 무시를 했는데 그냥 무시를 했는데 어. 영역을 준 거지. 여기는 그려. 어. 집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치. 여기는 그려. 여기는 안 돼. 음.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레디비 한 거지. 근데 보니까 자기도 집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게 느껴지거든. 그 나중에는 허가받지 않은 창문에도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랬나? 창문에도 다 꽃 그림 그리고 막 하니까. 어. 근데 그거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어. 나중에 물감도 사다 주고. 어. 처음에는 모디가 에버렛을 좋게 보는구나. 나는 에버렛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 끝까지. 끝까지. 행동 자체가 옛날 방식이고 투박하고 자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표현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장 과정이 약간 뭐 보육원에서 자라났다는 배경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표현을 아직 하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당장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래 뭐 장애인 가사 도우미를 누가 두고 싶었겠어요. 근데 공고를 냈는데 그 사람밖에 안 왔어.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디가 빼버렸지. 그 공지문을 가져갔으니까. 근데 그 조건에서는 누구를 구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렵죠. 일하는 사람은. 어렵죠. 그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 또.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야, 가사 도우미가 왔다고? 무조건 채용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랬나? 예. 기억이 안 나네. 친구가 얘기했나 아마 그 보육원 선생님이 얘기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집에 누군가 일하러 왔다고 무조건 채용해.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정서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랬는데 그렇게 상호작용.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 그림 그릴 게 없으니까 페인트로 그리고 있네? 그러니까 물감 사다 줘. 이런 것만 해도 이 사람은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너무 사소하지 않나? 그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 큰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나쁜 말을 하잖아. 진짜 나쁜 말을 하잖아. 나쁜 말을 하죠. 나는 그 나쁜 말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거든.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이런 거지. 걔 밥 주려고 막 안 치는데 그렇지. 뭐 네가 서열 정리를 해주죠. 앉아 그러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막 하는데 근데 걔를 그런 식으로 다룬다고 이제 에버렛이 화를 내잖아. 내가 서열을 알려줄게. 내가 1등, 내가 1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 세 번째는 닭. 치킨. 넌 네 번째. 네 번째가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대꾸도 못 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음.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쨌든 견디지. 견디고 나중에 그림을 막 팔면서 이제 좀 유명해지고 그림을 팔면서 돈도 좀 모았을 것 같아 생각에. 돈도 좀 모았는데 그게 좀 불편했지. 왜냐면은 실제로도 그게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됐대요. 그래서 뭐 페인팅스 뭐 for sale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거기.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근처를 지나다가 캐나다도 그럴 것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아주 번화한 도시가 아니면 사실 별로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캐나다는 더 황폐하거든 사실은. 또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어딜 지나다가 여기에 모디라는 작가가 있는데 거기 길거리에서 그림을 파는데 좋은 그림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대 라고 하면은 관광 코스가 되는 거지. 그렇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림도 사고 막 근데 귀찮은 거야. 자기 삶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잖아 모디한테. 그렇죠. 너 때문에 삶이 불행해졌다고. 나쁜 놈이야. 근데 바로 인정하잖아. 그 얘기하고 나서 헤어졌잖아요. 헤어졌지. 근데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가잖아. 왜냐면 가출했으니까 무디가. 뭐 그렇지. 근데 없이 살아보니까 자기도 느낀 거지. 액션을 보여줬지. 에버렛이 그렇게 막 친절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따뜻했어요. 친데레로 나와서 그래. 에버렛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사랑을. 자기가 모디를 좋아한다는 걸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나는 사랑한다보다는 싫어하진 않는구나. 아니 이 영화에는 I love you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맞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I like라는 표현만 모디가 한 번 해요. 그랬어? 네, I like라는 표현만. 정확히 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I like 뭐 이렇게 하면서 대사가 한 번 나와요. 근데 I love you라는 거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리고 에버렛은
I like란 말도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그리고 결국엔 처음 둘이 합방을 했을 때는 스킨십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게 모디가 내가 예전에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 아이가 기형이 심했다고 그랬지. 기형이 심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멈추잖아요. 음. 근데 그 이후에 결국엔 결혼을 하잖아. 그 순간에 이미 에버렛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리스크를 알고 있으면서 에버렛 변호사 나오셨네. 아니 그렇지 변호인 쓸까 여기다? 그 리스크를 알고 있으면서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지. 뭐 안 가지면 되지. 아이를 안 갖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 일 모르는 건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까이 둘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람하고 결국엔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 실제로. 결혼식 때도 굉장히 툴툴대죠. 막 사람 친구들 막 축하한다 그러는데 이런 거 해야 되니 어쩌니 막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했고 둘이 같이 살아요. 어쨌든 서투르지만 사랑이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없어요. 그게 설사 근데 너라면은 그런 서툰 사랑을 받아주겠어? 진짜? 그렇게 사랑해줘도. 왜냐면 머디가 일단 거기를 갔다는 전제, 에버렛의 집에 갔다는 전제는 여기서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랑 받고도 너는 그냥 버틸 수 있겠냐고. 그렇지. 그 숙모네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안 그러면. 그 숙모네 집에 사는 게 더 지옥인 거지. 모디한테는. 모디는 그런데 그치 모디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모디의 입장이 돼봐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왜냐면 너의 그 처지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도 사랑을 받고도 버틸 수 있겠냐고. 나는 못 버텨. 요게 약간 군대 가면 남자들이 느끼는 감정일 수 있어요. 정말 지랄 맞은 고참이 하나 있어. 막 이유 없이 갈고 왜 그러나 저 인간은 왜 그러나 라고 하다가 그 인간이 그 꼴 같지 않은 인간이 정말 작은 리액션 하나 딱 바꿔주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감동을 느낀다니까 사람이. 그래? 네, 그런 경험을 해보면 그때의 쫄병인 입장에서는 약간 자기가 모디가 된 것 같은 감정이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 인간이 에버렛이야. 처음에는 인간가치도 안 보고 서로 이렇게 막 하다가 좀 이제 한 뭐 1년 같이 지내고 몇 달 같이 살아보면 결국엔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네, 약간 그런 감정이 들죠. 양가 감정일 수도 있지. 그렇다 하더라도 지내다 보면 드는 정에 의해서 어찌됐건 그게 뭐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갈지 안 갈지는 나중 문제지만 정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정이 뭐 미운 정도 들고 하니까 그러겠지만 나는 그냥 모드의 능력이라고 봤거든. 그냥 그게 나중에 이제 에버렛도 그렇고 그 이모도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네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죠. 그게 모드의 능력이라고 나는 모디의 능력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모디가 결국엔 사람을 만든 거지 에버렛을. 에버렛 진짜 나쁜 말 했던 게 그런 내가 1위고 걔가 2등이고 치킨이 3등이고 네가 4등이야. 난 너 때문에 불행해졌어. 꽤 오래 살고 난 후에도.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심한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나쁜 말도 할 수 있지. 화가 나면 나쁜 말도 할 수 있지만 나쁜 말도 그냥 레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어느 정도를 넘어선 레벨의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땅이 뭐 화가 났을 때 나쁜 말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정도를 지나친 그런 말을 하거든 에버렛이. 그 영화에서만 그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삶의 그 순간순간 그런 말들을 많이 했겠어. 나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거든. 모드의 능력이 모드라고 하니까 제가 모두인 것 같다. 모디라고 합시다 그냥. 모디의 능력이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사랑받았다고. I was loved. I was loved. 이게 이제 마지막 실제 유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에버렛의 삶을 다시 칠해버렸어. 아름답게. 너는 나한테 심한 말 했어. 내가 용서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사랑했어. 넌 날 사랑했어. 라고 하고 에버렛이 했던 그 모든 나쁜 말과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다 스스로가 모디가 변호를 해줘 버렸어. 난 사랑받았어. 라고. 영화에서도 물론 상처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영화상의 비중에서도 그런 잔잔한 사랑의 징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분량으로 따지면? 그대는 잔잔한 사람을 봤지만 나는 그 말에 집중했지. 나는 말에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 말에 민감해서 그게 더 기억에 남고 어떻게 사람 저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모디의 능력이라고 본 거는 모디는 장애가 있잖아요. 류머티즘 관절염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하고 그림도 찾아봤는데 그림이 다 분위기는 되게 좋아. 느낌은 되게 좋은데 자세히 보면은 섬세하지 않아. 정교하지 않아. 왜냐하면 관절을 제대로 그치.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밖에 외출하는 것도 힘들어. 그치. 몸이 불편하니까. 어디 멀리 걷고 나가서 외출하고 이런 게 힘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디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삶은 저 창틀 안에 있다고. 왜냐하면 그 창틀을 통해서 그냥 세상을 보는 거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의 대부분은 그 창틀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기억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창틀로 보는 게 뭐 좋은 것만 보였겠어? 자기가 기억하는 게 좋은 것만 있었겠어? 그렇지. 수없이 많은 나쁜 말들 무시하고 이모도 그랬고 자기 오빠죠? 오빠도 그랬고 자기 애도 기형이 있다고 그러고 몰래 그냥 그렇지. 입양을 보내버린 거잖아. 팔아버린 거지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픈 추억, 아픈 기억들이 있었겠어. 근데도 그림이 분위기가 엄청 따뜻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모디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아픈 것도 많고 슬픈 것도 많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도 많은데 좋은 것만 기억해서 좋은 것만 그림 그린다? 근데 그거는 에버레스트한테도 마찬가지였다. 에버레스트한테도 네가 나한테 나쁜 말 하고 나쁜 행동도 했지만 난 사랑받았어 라고 밝게 칠해버렸어. 그러니까 에버렛이 스스로를 그렇게 질책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막 자괴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모디가 나를 인정해줬거든. 사랑받았다고 인정해줬거든. 내가 사랑했다는 말도 못했어. 근데 난 모디가 사랑받았다고 인정을 해줘버리니까 면죄부가 된 거야? 면죄부가 되고 내 삶이 내가 안 칠했는데 모디에 의해서 칠해져 버렸어. 아름답게. 모디에 나는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사이에 다 이게 티키타카가 있다니까요. 그 그림 그리고 있는데 먼지가 날려. 근데 에버렛이 그때 들어오죠. 넌 그림을 그려서 팔고 있지만 여전히 가사 도움이라는 걸 잊지 마. 네 신분을 잊지 말고 청소해야 돼. 그래 나쁜 말이잖아. 라고 하지. 아니 뭐 나쁜 말은 아니지 사실. 왜냐면 어쨌든 그때까지는 계약 관계니까. 네가 할 일 해. 너 직원이야. 나 사장이고.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디는 그때 결혼하지 않았어? 결혼하기 전이었나?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아무튼 모디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긴장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짝 그런 모습도 없이 계속 그냥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래? 저는 사실 그 장면 보면서 저러다가 또 그 에버렛이 손찌검 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손찌검도 하지. 그 다음 장면이 그거죠. 근데 여기는 내가 쓸게. 그랬더니 빗자루 갖고 막 나가서 쓸어. 근데 모디가 한마디 더 하죠. 아이고 먼지 날리니까 문 닫고 하라고. 문 닫고. 방충망이 떨어졌다는 장면에서도 나오잖아요. 방충망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냥 문 닫고 해. 근데 결국엔 그 다음 장면에서 방충망을 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에버렛식의 사랑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모디는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의 비율로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여줬지만 친데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관객들을 설득하기 위한 거지. 근데 실제 삶에서는 내 생각에 한 95대 5지 않았을까. 근데 모디의 입장으로 가서 생각해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숙모가 모디한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넌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이게 대사가 정확하지 않을 거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애가 어딜 간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에버렛에서 집에 오고 난 뒤에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에버렛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의 탈출구이자 해방구이자 굉장히 뭐라 그럴까 키다리아씨 같은 저기 그림 그린다니까 물감도 사줘.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그 자체만으로도 모디는 굉장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근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받아야 할 사랑이 100이라면 모디가 남편한테 받은 에버렛한테 받은 사랑은 뭐한 5, 6 정도일 것 같아. 매우 작았던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에버렛의 처지에서는 꽤나 열심히 정성껏 사랑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랑할 줄 잘 몰랐던 것도 있고 아내로서 받을 수 있는 사랑 중에서 아주 적은 것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모디는 그거를 그렇죠. 기뻐하고. 확장하고 기뻐하고 난 사랑받았어 라고 하면서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버렸지. 그리고 떠났죠. 그리고 떠났지. 그런 면에서 모디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그 영화 보면서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거 느꼈냐면 그런 댓글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렇잖아. 사람들끼리 막 좋다고 잘 해주다가도 뭔가 하나 삐끗하면 막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고 네가 나한테 이래? 나 너랑 절교야. 너랑 안 만나. 끝이야. 용서 못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부부관계도 서로 잘 해주다가도 뭐 하나 삐끗했어. 말 한마디 잘못했어.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막 원수되는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럼 안 되겠구나. 모디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참을성을 가지고 견뎌내고 계속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모디는 1이라는 사랑을 받고 9라는 나쁜, 자신을 하대하는 나쁜 행동을 싹 그 1을 가지고 그냥 9를 다 칠해버렸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보통은 9를 받아. 7, 8, 9 정도 받아. 사람한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통은 좋게 좋게 이야기해주지, 사람들이. 근데 그 1, 2, 나한테 내가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내가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러면은 그걸 두고두고 생각한다. 두고두고 생각하고. 그게 일반적이죠. 갚아줘야지, 내가. 나도 나쁜 소리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모디처럼 살면 좋겠다. 그렇다면 댓글에 그런 나쁜 말을 하더라도 좀 허허허허 하면서 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그냥 삭제해야 돼.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의 나쁜 댓글은 나도 그 레벨이 있어. 아주 나쁜 말은 지워버려. 자체 심의 기준이 있군요. 이거는 나를 공격하는 거다. 그냥 뭐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지. 근데 인격적으로 좀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지워버립니다. 근데 모디라면 어땠을까? 안 지웠을까? 모디라면 댓글창을 닫지 않았을까요? 닫아버렸을까?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모디는 댓글창을 안 닫고 그냥 댓글을 안 봤을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자기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렇지. 그게 어쩌면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도 뭐 신문기사 이런데 얼마나 또 뭐 나왔을 거예요. 미국같이. 그럼 비평가들이 뭐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 이거는 뭐 아마추어 작품에 뭐 그랬겠지. 페인트가 아깝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 옛날에 고우정 갔을 때 고우가 한 말 중에 하나 그 써있더라. 뭐라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나중에는 후대 사람이 아닌 거야. 나중에는 내가 그린 그림의 가치가 물감의 가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주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당시에는 엄청 악평을 했다는 얘기네. 악평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일반적인 그 시대의 그림과는 좀 다르니까. 풍이 완전히 달랐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견디면서 작품 활동을 하려면은 그냥 자신의 창작력을 불태워야 돼.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하려면은 힘들어지지. 어쨌든 사실 부부관계는 당사자 둘밖에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치, 은밀한 관계지. 그러니까 아마 영화에 다 담기지 않았지만 분명히 상호작용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에버렛 편.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모디가 대단한. 어쨌든 에버렛은 나쁜 놈이야. 그치? 에버렛은 아니야. 아니야? 모디가 괜찮았다고 했잖아. 그거는 내가 사실 평가할 일이 아니야. 모디가 평가할 일이지. 그렇지. 근데 내가 봤을 땐 나쁜 놈인데 그래. 모디가 좋았다고 하니까 뭐 내가 뭐라 그래. 뭐라고. 근데 나는 어쨌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에버렛은 별로야. 별론데 모디가 참. 그렇죠. 누가 봐도 별로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나도 동의해. 모디는 주변 사람들이 네가 나보다 나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 사실이야 그게. 그렇지. 내가 봐도 그래.
나는 그렇게 봤어요, 전 영화를. 모디의 일생을 다룬 영화 내 사랑,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보는 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도 보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저 정도,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을 버틴 힘은 모디가 잘했다고 했지만 그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에버렛의 그런 사소한 변화들을 다 캐치해서 그걸 사랑으로 본인이 흡수한 거예요. 그럼 모디가 잘한 거잖아. 그러니까 모디가 잘한 거지. 그리고 에버렛도 그에 맞춰 계속 변화된 거고. 조금씩 변화됐다.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포인트를 한 번씩 보고 나면 애틋한 사랑은 아닌데 굉장히 뭉툭뭉툭한 그런. 그렇게 뭉툭뭉툭하게 결혼 생활을 버텨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본인이 괜찮다 그랬잖아, 모디는. 거의 각자의 영역인 거죠. 결혼 생활은 둘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뭉툭뭉툭한 결혼 생활, 거친 결혼 생활에 작은 사랑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있는 이제 아내는 배우자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 그 정도면 된 거야?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 정도면은 나 에버렛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렇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버렛은 마누라가 4위인데 나는 마누라가 2위야. 실화의 배경이라 좀 더 여운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간만에 이렇게 아내랑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나는 모디의 그림을 찾아보고도 참 좋았고, 나중에 모디의 그림을 찾아보고 진짜 분위기가 밝아. 그리고 그 집이 진짜 어두컴컴하잖아요, 영화상에서는. 근데 실제 집도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뉴스 기사 같은 게 이렇게 뜨더라고. 보니까 진짜 집 안에도 예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모디 때문에 세상이 참 밝아졌구나.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아마 그 집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관광지로? 관광지로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디 루이스. 모디 루이스. 모디 루이스의 삶을 다룬 내 사랑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혹시나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 사랑을 본 내 느낌은 이렇다, 이런 게 있으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읽어보고, 상처받는 댓글은 지워버리고, 지우자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댓글은 저희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